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농지 분리과세 여기 나왔죠? 개인일 때, 법인 단체일 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골에 있으면 되고 도시적 밖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니까 분리과세인데 안에 있을 때는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가 된다. 그죠? 법인 단체는 종합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이들도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매립간척 그리고 종중도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그러니까 종중은 일단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사실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도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복수정답이 나왔죠. 이게 사실은 복수정답. 근데 정답이 원래 정답이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 들을 때 굉장히 강조했던 거, 자주 나왔던 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한 문제가 이제 약간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복수정답 처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에 얘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워낙 나올 게 많기 때문에 그저 기본은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잠깐 보시면 126페이지 3절에 대상별 토지 구분해가지고 용도에 따라 종합별도 분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분리과세 농지가 먼저 나오죠. 전담과수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그 박스 보시면 돼요. 127페이지 박스에 군 읍면 지역, 그죠? 시골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도시지역, 그러니까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 있을 때만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등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군 읍면 지역하고 여기 도시적 밖이라고 돼 있죠? 그런 데는 다 분리과세요. 시골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다. 안에서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 그리고 당연히 주상공에 있으면 종합이 되겠죠. 그거 보시면 돼요. 특정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뒷장 넘어가면 128페이지 표가 하나 있어요. 표. 얘네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그죠? 법인 단체 소유 농지 원칙은 뭐래요? 종합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걔네들은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종중, 사회복지사업자, 법인이 매립간척 이렇게 돼 있죠. 걔들은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장용지가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목장용지가 뭐예요? 목장용지. 목장용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자기가 그 얘기하면 그죠? 시골 출신인 거 티날까봐 그런 거. 시골 출신. 내가 이래도 도시 사람인 것처럼 티내고 있는데 목장용지 하자마자 축사? 이러면 안 돼. 다 아는 얘기는 축사. 그죠? 목장용지 있어 보이게 축사.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목장용지가 축사 같은 거죠. 여러분 축사 냄새 엄청나죠? 여러분 진짜 냄새 많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 닭. 여러분 닭 키우는 거 있어? 닭이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대량으로 몇백 마리 있는 있죠? 닭똥 싸고 숨 막히면 숨 막 호흡 조절 안 돼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돼지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래서 얘 냄새 엄청나죠? 그럼 이 냄새 나는 애들이 시골에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에 있어야 되겠어? 그죠?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본질. 그 냄새 나는 애들이 도시적 밖에 있어야 되겠어? 안에 있어야 돼서 밖에 있어야 돼. 똑같이 가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어디? 개발 덜 된 지역인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거죠. 왜? 개발이 덜 됐다는 게 과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목장용지는 시골에 있거나 도시적 밖에 있거나 안에서는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을 때 분리가 된다. 그러면 얘는요, 무죄는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무죄는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꿈이 자기 닭을 키워가지고 하림이나 우리나라 있죠? 그런처럼 유명한 한국의 굴지의 닭 가공 공장을 만드는 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키워야 되니까 욕심껏 땅을 이만큼 샀어요. 목장용지를. 여기다 이제 닭 키우려고. 그 닭을 키워 땅을 사다 보니까 정작 닭장 지을 돈이 없는 거야. 닭장 지을 돈이. 그래서 외상은 안 한다 해서 있는 돈 털어가 닭장을 지었어요. 닭장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닭장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뭐가 없어. 닭이 없어. 닭이. 그래서 있는 돈 털어가지고 병아리 한 마리 이렇게 샀어요. 자, 이렇게 이거 키워서 얘가 이제 알을 낳으면 부화시켜서 닭을 키우겠다. 이런 꿈을 꾼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사람 집은 아니죠? 주택은 아니잖아. 닭장. 그죠? 닭장이잖아. 축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목장용지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쳐놓고 이 전체를 목장용지로 봐서 저율로 간대. 그럼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 제한이 있어. 면적 제한. 법으로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그 기준 면적 이내일 때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법에 아예 정해놨어요.
뭐 소 한 마리, 소 한우일 때, 뭐 젖소일 때, 돼지 뭐 해서 한 마리당 면적 얼마 뭐 해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리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0마리 키우는데 이만큼이 면적 나왔어. 그러면 여기까지면 분리과세 주는데 여기 초과 들은 거 있죠. 이 초과는 분리과세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준 면적 이내일 때만 분리과세다. 해서 여기서 그러면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뭘로 가느냐? 이때는 종합으로 갑니다.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다. 여러분이 다 했는데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처음부터 얘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만 외운다? 그럼 이거 외우시면 돼요. 뭔진 모르지만 면적 초과라고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뭔지 몰라. 근데 어쩌고 기준 면적 초과 그랬어. 그럼 숨 두시지 말고 종합 그러면 돼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얘를 기억하는 거야. 초과는 종합이다. 뭔지 몰라. 근데 뭐 목장용지가 구운 지역에 어디 있는데 면적을 초과한대라고 나왔어. 그럼 그냥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러면 안 되고 종합 그러면 돼요. 그죠? 하나만 기억하면 얘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이내면 여기 있으면 면적 이내면 분리과세. 이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초과라고는 무조건 종합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목장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임야.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 지정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과세고 쓰러지면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이 임야를 샀는데 이번에 임야를 샀더니 해당 시군구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그린벨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대요. 처음에는 딱 받자마자 뭘 샀는데 벌써 보호까지 해주고 그래 미안하게 하고 딱 봤더니 뭐래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뭘 한다는 얘기야? 내 임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얘기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내 게 아니라 군사시설을 보호한다는 얘기잖아. 결국 걔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건 어떻게 한다요? 내 임야는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머리 띵 한 거죠. 그럼 뭐 해줘? 분리과세입니다. 외울 거 없어. 설마 이거 가지고 자 축하드립니다. 그린벨트가 지정했습니다. 아 만세,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그린벨트가 지정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시면 128페이지 2번 있죠. 목장용지. 걔도 그 박스 보시면 뭐예요? 개인 법인 다 돼 있어요. 똑같아요. 시골에 있으면 되고 군면지역, 도시적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안에 있을 때는 그린벨트와 녹지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상공에 있으면 당연히 종합이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뭐다? 종합이다. 무조건 초과는 종합, 초과는 종합.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초과는 종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 임야. 거기 뭐 1번 긴데 읽을 거 없고요. 2번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3번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아니면 종중, 그 다음에 기타 공익해서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죠? 접도구역, 철도 보호구역 막 다 있잖아. 뭘 보호 나오면 뭐야? 분리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시험에 복수정답 됐던 게 그 날짜가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날짜. 그 보충학습에 나오는 그 날짜 같은 걸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연도가 지정이 안 되고 나오는 바람에 이 신청이 돼가지고 걔가 복수정답 처리가 되어서 같이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2개로. 그죠? 3번, 5번 정답 이렇게 했었죠. 자, 어쨌든 뭐 임야는 그냥 머리 띵 가면 분리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도 이제 생산성 있죠. 근데 0.2%로 가요. 공장용지는. 그죠? 공장용지. 왜냐면 이제 공산품 생산하는 거죠. 자, 그럼 공장용지도 냄새 많이 나죠. 이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전에 가면 신탄진에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그 앞에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그 킥킥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있는 사람 뭐 안 걸렸다고 해가지고 막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막 시끌시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막 한국타이 이사가라고 막 그러는데 걔네 이사 안 가죠. 왜? 걔네가 원래부터 있던 거거든요. 산업단지라 막 몇십 년 동안 있던 거예요. 근데 개발을 그 옆에 한 거지. 그러니까 개발해놓고 나중에 들어온 애들이 니네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죠. 근거도 없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죠. 막 냄새 진짜 장난납니다. 그 냄새 나는 애들이 시골에 있어야 되겠어? 도시에 있어요? 시골에. 그죠? 군 지역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분리과세죠. 근데 시 지역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 그 시단위 지역의 공장 용지는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 줍니다. 그럼 공장을 지으라는 용도 지역이 우리 공업지역 있죠. 자,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데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안에 있을 때만 분리가 세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거기 신탄진이 거기 산업단지거든요. 그죠? 산단이야. 그럼 그 안에 공장이 와 있는 거죠. 왜요? 시지역인데 어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장 부속 토지는 분리가 돼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시골에 있으면 되고 시지역 이상에서는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공업과 산업단지 있을 때만 이 냄새 나는 애들은 다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 제한. 얘도 기준 면적 이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초과하거나 무조건 뭐라고요?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라 했죠. 초과는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공업지역이 아닌 그러면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주거지역 등에 공장 있는 거 보셨어요? 있어요. 그죠? 준주거지역에 이런 데 보면 상가 같은 데 지하에 공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장이 전부 굴뚝 연기 나는 공장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 뭐야? 생계형 공장이에요. 와이셔츠 공장이나 그죠? 곰 인형 만드는 공장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다음에 장갑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생계형 공장이에요. 제가 옛날에 또 그 한때 IMF 터지고 망했을 때 그 제가 봉제 공장을 좀 잠깐 다녔거든요. 봉제 공장을 한 3개월 다니는데 운전하고 걔가 이제 해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로 들어가가지고 기사했는데 하는 일 없어요. 저는 그냥 아침에 출퇴근 시켜주고 중간에 놀다가 뭐 미싱 바늘 같은 거 부러지면 사라갔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월급이 제가 그 전체 직원 중에 사장하고 공장장 빼고 랭킹 2, 3위였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97년도, 이게 이때 8년도죠? 그때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근데 제가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미싱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완전 전문가가 30 얼마 받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미싱 전문가들, 신의 경지. 이게 미싱 얼마나 잘하나? 진짜 옆에 봐도 신기할 정도 잘해요. 근데 한 달에 35만 원 받았어. 특히 A급이. 그 전에 70만 원 받고. 근데 거기다가 하루 빠지면 이틀치를 까요. 하루 결석하면 하루 10,000원씩 쳐가지고 이틀 까서 3만 원 까버려. 야, 진짜 열악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와이셔츠 하나 만들려면요, 공정이 몇십 개 공정을 치는 거야. 몇십 개 공정을. 이거 잘 입어야 돼. 이런 와이셔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열악한 환경에서 만드는 거죠. 그런 공장들이 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장들은 생경 공장이니까 원래는요, 공업지역인 분리가 되면 여기 아닌 건 다 종합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별도 합산이에요. 얘는 별도 합산.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 조금이라도. 왜? 생경 공장이니까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뭘 해주겠다? 별도 합산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면적 이내. 물론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장용지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130페이지 그 표 있죠, 표. 그죠? 군 지역 있으면 되고 시지역 이상에서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있을 때 분리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 종합이고. 그리고 면적 초과는 미유 불문하고 종합이다. 하여튼 무조건 초과는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주택 산업 공군용 토지라고 돼 있죠. 거의 보충학습에 거의 보시면 장난 아니죠.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세인데 자 여기는 뭐 당연히 다 볼 건 없죠. 이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130페이지 보충학습에 동그라미 2번 염전 나오죠.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염전이 소금 생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걔도 뭔가 생산성 있는 토지다 해서 0.2% 저율 분리과세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 염전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물론 뭐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얘들이 뭐 내년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워낙에 자주 출제되는 거다 보니까 기본은 하고 가야 된다. 그 염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132페이지 22번. 132페이지 2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 이것도 오래전에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나왔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27번. 그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기출됐던 게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에 내용 못 맞추죠. 다행인 건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출제가.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아주 쉬운 게 나왔어요. 사실은요. 엄청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거고 강조 되게 많이 했던 것들이 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27번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 토지도 분리과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돼요. 여기서 뭐 크게 다른 거 볼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시험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염전하고 2번하고 22번하고 27번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그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3개 정도는 봐주시고.
134페이지 가면 6번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돼 있죠? 아까 고율 분리과세 이거 얘기하는 거 오골계. 오골계는 비싸다 해가지고 오른쪽 135페이지 1번에 골프장용 토지하고 2번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사치성 오골계. 그죠?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별도. 얘는 분리과세고 이제 별도는 어떻게 되냐? 별도. 얘는 그냥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예요?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면 상가 갖고 계시면 토지는 무조건 별도 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이다. 그런 거죠. 기본이 그거예요. 별도 합산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래서 거기 135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돼 있죠. 1번에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라고 돼 있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장용지는 아까 분리과세 있었잖아요. 분리과세. 그죠? 근데 그거는 분리과세인데 그걸 제외한 건 다 별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별도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다? 별도다. 이렇게 하면 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 우리 번화가 보면 양쪽에 도로 양쪽에 막 상가들 쫙 있잖아요. 그럼 걔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139페이지 2번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라고 돼 있죠. 그 양가로 1번은 보지 마세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괜히. 이렇게 보면 헷갈려. 근데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어차피 여기까지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 그냥 별도 그러면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데 얘도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 제한. 기준 면적. 그러니까 우리 기준 면적이 세 군데 나와요.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그렇죠? 얘네들은 면적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136페이지 4번.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4번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 별도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건축물이 없고 나대지예요. 원래 나대지는 종합합산이거든요. 근데 얘는 별도 합산해줘요. 왜? 나대지인데 놀리지 않고 활용하는 거야. 뭔가를 이용을 해. 그러니까 야 너는 놀리지 않고 이용하니까 너는 뭐 해줄게? 세금 부담을 좀 덜어줄게. 그래서 원래는 종합인데 너는 별도 해줄게. 자, 얘도 대표주자가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죠. 얘가 2번 말고 그 전에 시험에 나올 때 나왔었어요. 여러 번 나왔죠. 그럼 자동차 운전학원 가면 그 대지가 있고 건물 없잖아요. 근데 그다 코스 그래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활용하니까 너는 뭐 해줄게? 종합 안 하고 별도 해줄게. 이것도 나왔다 그러면 3번은 뭐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많이 나온다 치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서 12번. 1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명이 묘지인 토지. 공업묘지 같은 거 보면 그 공업묘지 허가받아 하잖아요. 근데 그 지목 자체가 묘지인 게 있어요. 걔네들은 뭐 해주겠다? 분리가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12번도 13번도 몇 년 전에 나올 때 얘가 또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다음 규정의 임야.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원형이 보존된 임야란 말이 나오죠. 원형이 보존된 임야. 그죠?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그냥 원형이 보존된 임야는 뭐다? 분리과세,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원형이 보존된 임야.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거 스키장을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 산에다 임야에다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막 스키장 코스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원래 형태가 보존된 임야는 뭐 해줄게? 별도 해줄게. 그런 얘기죠. 얘는 그냥 다른 거 기억했고 원형이 보존된이라고 나오면 그냥 별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죠. 하나 더 가면 16번.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여러분 차 뭐 주정차 위반해가지고 딱지 뜨는 게 아니라 그 끌려가 본 적 있죠? 안 끌려가 봤어?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차들 한 번도 안 끌려가 봐. 그런 건 한두 번씩 끌려가 보죠. 인생이 좀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야지. 사람 인생이 밋밋해. 나는 뭐 생전 차 끌려가 본 적도 없고 뭣도 없고 그게 무슨 재미예요. 물론 저는 뭐 파란만장에 살았기 때문에 끌려가 봤죠. 그죠? 짜증 겁나 납니다. 한여름에 막 잠깐 들어갔다는 차가 없어졌어.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죠. 끌고 갔다고. 짜증이 얼마나 나든가 그냥. 찾으러 갔더니 그 땡볕에 거기 나대지잖아요. 거기다 막 차가 쫙 있는 거야. 막 땡볕에 막 애들이 막 지네 주인 올 때 기다리고 헥헥거리고 있는 거야. 땡볕에. 난달에. 갔더니 내 차가 나를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왔다고. 그래서 그 또 견인차량 하고 돈 내고 뭐 하고 찾아왔었죠. 그게 지금 나대지거든요. 그럼 원래 걔가
종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일부 공익성이 있어 활용한다 해가지고 별도해 준다는 얘기지.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별도 합산은 지금 표시된 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별도는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 아닌 건 다 뭘로 가요?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으로. 근데 이 종합합산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나대지. 나대지가 대표적인 비삼용 토지라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요. 그 다음에 잡종지가 있어요. 잡종지. 네? 그 다음에 아까 봤죠? 무조건 면적 초과는 종합이라겠죠? 초과는 종합이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100분의 2의 미다라는 건축물 부속 토지 어떤 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얘들이 대표적인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그죠? 자, 보세요. 자, 나대지는 대표적인 비삼 잡종지 면적 초과. 그리고 얘가 뭐냐면 얘는 정확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공시 가격이 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데 무슨 얘기냐면 땅값이 100원이면 건물 가격은 2원밖에 안 된다는 2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2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요. 얘가 어쨌든 건축물이고 이게 부속 토지잖아요. 그럼 원래는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종합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왜? 별도를 해야 되는데 종합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다고요? 이 부속 토지 가격에 비해서 뭐가? 건물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땅값은 100원인데 건물은 2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얘는 명색이 뭐예요? 건축물이잖아요.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멸치지방과 문어지방이 결혼하는데 어느 집에서 반대한다 했어. 멸치지방과 문어지방 결혼 어느 집에서 반대? 멸치지방에서 반대해요. 왜? 저런 뼈대 없는 가문과는 살 수 없다 이런 거죠. 멸치는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뭘 하는 게 맞아? 별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종합을 한대. 자, 근데 이 전체 토지를 다 종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속 토지 중에서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이죠. 이만큼.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만큼은 건물 부속 토지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 그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만큼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별도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다라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왜? 얘도 건축물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럼 얘도 별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얘는 종합을 해? 무허가라고. 허가를 안 받았잖아.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무허가나 위법 시공된 건축물 부속 토지는 법을 위반한 거니까 너는 별도를 안 해주고 뭘로 간다? 종합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대표적인 종합합산인데, 자, 옛날에 이런 노래 아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르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잡초야 잡초. 이 잡초 누가 불렀어? 나훈아가 불렀어. 나훈아가 그래요. 나훈아가 나는 잡초다. 나는 잡초다 그런 거죠. 나는 잡초다. 그리고 자, 나훈아 나이벌이 누가 있어? 나이벌. 남진이에요. 남진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어요. 자,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몇 프로 부족해? 2% 부족해서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2% 부족해서 허가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외롭지 않아. 이 2% 부족한 애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얘는 종합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그래도 외롭지 않아 모여서 종합해서 나대지, 잡종지, 면적, 초과, 2% 비달,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그럼 제가 강의할 때 1년 내내 이 얘기를 안 했겠어요? 이거라도 외우고 가라고 했을 거 아니야.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 이거였어요. 얘가 정답이었어.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그것이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세.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올해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을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종합은 139페이지 있어요. 그죠?
지금 한 얘기 쭉 써 있는데 다 읽을 건 없고 그 4번에 기타 나오죠. 기타. 139페이지 4번에 기타 종합합산 있죠. 거기 보시면 1번에 나대지 있고 2번에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있고 4번, 5번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고 6번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한다 치면 여기부터 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해요. 짜증나가 중간 하다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만 외운다. 그럼 뭐예요? 초과는 종합이다. 이거 하나만 외우고 하나만 외우면 그다음에 탄력 받으면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면 남들보다 2% 저 보는 전에 그랬지 무어가 종합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탄력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그죠? 괜히 쓸데없이 우회부터 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얘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할 때 뭐 거꾸로 이거 정도는 기억해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공부한다 치면 일단 뭐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하는 거죠. 그죠? 탄력 받으면 오굴계는 비싸다. 뭐요?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씩 가는 거죠. 오굴계는 비싸다. 그죠? 그다음에 염전. 이 염전 잘 나오거든요. 염전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그럼 분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그다음 나는 잡초다 남들보다 2% 저 프로인지 그런데 이거 종합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씩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요 대표적인 별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돼. 하나씩 하다가 중간에 하다 말다 보면 가는 것만 가는 거죠. 외울 수 있는 거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 가지고 강의 내용이 듣다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은 기출됐던 지문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가 내년에 확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확률상. 연장 2년은 잘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나온다 쳐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는 것만 잘 보시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정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다는 걸 설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할 건 없다. 외울 수도 없고. 그죠? 나중에 기출 나온 지문이나 모의고사 보는 문제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자꾸 보시면 똑같은 지문이 반복돼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만 외우면 뭐라고 하나만 외우면 초과는 종합이다.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40페이지 4절에 과세권자가 나오네요. 뭐 과세권자는 볼 것도 없죠. 얘가 시군 구세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이겠죠. 근데 서울시는 공동과세 한다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납세지는 외울 것도 없잖아요. 납세지는 사실 왜요? 우리가 지방세는 물세라고 한다죠. 물세. 뭐 중심? 물건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요?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죠. 지방세니까. 근데 재산세는 그중에 무슨 세야? 시, 군, 구세니까 여기다 세금을 내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시군구다 낸다?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어디?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겠죠. 그죠? 그게 문제 틀게 보세요. 자, 보세요. 141페이지. 토지는 어디다 세금을 내?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겠죠.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그러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박도 등기를 해야 되고 선박 등기를 하고 항공기는 등록을 하거든요. 그 등록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런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그래요. 이거는 근데 신경 쓸 거 없죠. 왜? 부동산 아니잖아. 그죠? 부동산 아니니까.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선박 항공기를 정답으로 내진 않습니다. 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1번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땡 틀렸잖아요.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래야 되잖아.
그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공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3번에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내년에 시험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건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 파트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 말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가장 많이. 그죠? 가장 많이. 그리고 거의 얘가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 차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오든 안 나오든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하고 이제 납세 의무자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재산세는 물건을 보유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재산세는 누가 내겠어요? 소유자가 내겠지. 그죠? 소유자. 그래서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 그럽니다. 사실상 소유자. 자,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매년 6월 1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여러분이 재산세 내고 지금도 본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2019년도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왜? 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정해요? 내년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이걸 과세 기준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에 따지는 거예요. 내년 6월 1일에. 그럼 여러분 내년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내년도 재산세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등기부상의 명의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치하죠. 주인 실제 주인도 나고 등기부 명의도 내 앞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둘이 일치하죠. 그럼 둘이 일치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랑 누가 달라졌을 때, 그쵸? 공보상에, 그죠? 공보상 소유자라고 그죠? 등기부상. 공보상의 소유자와 누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는 그땐 누구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자,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래요.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해서 갑, 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자, 매매하면 계약서를 쓰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날짜가 이날이에요. 5월 3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럼 이 말은 뭔 얘기야? 을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갑한테 5월 31일에 잔금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쓴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이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얘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면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갑니다. 취득세. 우리 취득세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개인끼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언제가 취득일로 보냐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개인 간 거래는. 그럼 제가 얘들 둘이 개인끼리 매매했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이 을은 언제 이 재산을 취득한 걸로 봐? 취득세에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얘가 이걸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지. 그럼 재산세에서도 어떻게 본다는 얘기야? 을이 이 5월 31일에 얘가 이 재산에 뭐가 된 걸로 본다고요? 그쵸.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을이 취득세에서 이날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을은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을이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되었으니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그렇죠. 을이 되는 거지. 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이미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되었으니
세금은 얘가 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등기도 얘한테 같이 넘어갔으면 둘이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야?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왜요?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잖아. 그럼 실제 돈 주고 등기 치고 하다 보면 안 넘어갈 수, 6월 1일에 등기가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됐는데 아직도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그쵸? 얘 앞으로 돼 있는 거야. 얘를 뭐라고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 이 얘기지. 자, 정리하면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뭐가 이행되지 않아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가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금을 을이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과세를 하겠죠. 재산세를. 자, 이 상태에서 재산세가 누구한테 나온다? 누구한테 나올까요? 재산세. 을한테 나와야 맞죠, 원래는. 그죠? 세금은 얘한테 나옵니다. 갑한테 나와. 아니, 금방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세금이 갑한테 나오냐?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등기가 안 넘어갔죠? 자,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봤어. 근데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아직도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왜? 이 매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네 둘이 계약서를 썼는데 어디서? 돌다방에서 돌판에서 계약서를 썼는지, 아니면 쌍화차를 먹었는지, 쌍화차에 노른자를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세금 부과하려고 봤더니 아직도 갑 앞으로 돼 있는 세금을 갑한테 부과하겠지. 자, 그러면 누가 억울한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억울하죠. 왜? 법적으로는 을이 내야 돼. 근데 세금은 얘한테 나왔다는 거지. 얘는 억울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갑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면, 해당 시군구에서 알면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겠어요? 을한테 하겠죠. 그럼 얘가 가서 뭐 하면 돼?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가서 잃는다 그래. 누가 가서 잃어? 아쉬운 놈이 잃는 거, 아쉬운 사람이. 여기서 아쉬운 사람 누구예요? 얘가 아쉽죠. 왜? 을은 어차피 법대로 하면 자기가 내야 돼. 그쵸? 근데 얘는 법대로 내는데 모르면 자기는 안 내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 을은. 그럼 이 을은 도대체 언제까지 숨을 안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숨 안 쉬다 명 짧아지죠. 그래서 얘가 가서 잃는데 이걸 신고한다 그래요. 그럼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에서 날짜는 딱 10일하고 5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과세권자가 있고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즉 과세권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서 얘네들한테 뭘 신고하는 것도 있어요. 날짜가 얘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우리가 얘네한테 뭐 어쩌고 하는 건 10일 안에 해야 돼요. 날짜가.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안에 해야 되고, 우리가 가가지고 신고하고 신청하는 건 며칠이라고요? 10일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뭘 하라고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라겠죠? 자, 신고 며칠 안에 해야 돼? 그쵸? 우리가 가서 신고하는 거잖아. 그럼 며칠? 10일. 별거 아니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을게요. 자, 고지서가 나와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죠? 자,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죠? 자, 그러면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될까요? 그럼 고지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가 보내는 거야? 아니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보내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물납이라는 걸 배워요.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건데, 이 물납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신청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죠. 며칠? 12일 전. 신청하면 걔네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해줘. 통지. 며칠 안에 해줘? 5일 안에 통지해 주는 거죠. 걔네가 하는 거니까. 불허가 통지 났어요. 야, 이 물건은 안 돼.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며칠 안에? 10일. 날짜 이걸 외우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5일이다. 그죠? 그럼 얘는 결국 얘가 신고하는 거니까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고 10일 안에 신고를 못하면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 지금 보시면 알았어. 우리 가는 건 10일, 니네 가는 거 5일. 알았어. 해놓고 얘가 나왔어. 우리 가는 건 10일 하고 문제를 딱 풀었는데 틀렸네? 왜 틀렸어? 봤더니 10일 맞아요? 그럼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짝꿍한테 물어보니까 야 며칠이냐? 희한하다는 거예요. 10일 맞는데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로부터 10일?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일만 외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내? 납기 개시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렇게 내요. 그러면 그 10일만 보이고 앞에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 틀리는 거야. 그 날짜만 보는 거야, 날짜. 그러면 왜 그러면 앞에 게 안 보이느냐?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공부했는데 얘가 꼭 안 보여. 그 얘기는 평상시 공부할 때 걔는 신경 안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내가 공부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본 내용이 먼저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너만 보여. 내 눈에 너만 보여.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는 막 있죠. 막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 와이프가 서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와이프가 금방 보여. 저기 있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입었고 삐는 뭐 찌르고 다 기억나요. 지금은요. 지금 마누라가 여기 꼬랑지까지 생머리였다가 이 카트쇼 같은 지금 딱 왔어. 근데 못 알아봐요. 똑같은데 왜? 관심이 없는 거야. 옛날처럼 어디 변한 것 같은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 그래? 옛날에 왜 그렇게 잘 보였어?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오직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어느 파트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걔는 평상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른 걸 신경 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과세의 기준일보다 이걸 신경 쓰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심리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뭐가 먼저 보여? 얘가 먼저 보이는 거야. 11. 그러니까 10일 맞으면 맞았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소유권 변동사회 선생님 신고를 하겠죠?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10일. 그러면 안 된다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과세 기준일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사유 발생일이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그 훈련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 기본서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시험 보러 가면 떨어져. 왜? 외웠는데 안 보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건 나중 얘기죠. 지금 말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매매했어. 근데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야. 6월 1일이야. 자, 납세 의무자가 누굴까요? 납세 의무자. 이거 그대로 가면 돼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자, 아까 얘가 5월 30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 을이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겠죠? 그럼 얘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 6월 1일을 쓸 수 있죠. 그럼 6월 1일이 을이 6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 그럼 여기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잖아. 그럼 결국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얘를 양수인이라고 그러고 얘를 양도인 그러죠. 그죠? 그럼 6월 1일까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매수가 되는 거야. 근데 결론 여러분이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을 살 생각이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잔금 날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 내년도 재산세 안 내려면 여러분은 잔금 날짜를 사는 사람은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6월 1일까지는 누가 내야 돼? 매수가 세금을 내야 돼요. 파는 사람은 주고 나서나 내년에 재산세 안 내려면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최소 6월 1일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본인이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많이 알아가지고 매매할 때 요쯤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유난히 6월 1일에 합시다, 2일에 합시다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걸 아는 거야. 재산세 안 내려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나중에 이런 걸 얘기해주면 안 되죠. 중개업자가 이거 하는데 아는데 와가지고 매도 매수 불러놓고 막 그림 그려가면서 이런 이렇고요, 선은 이렇고 설명해. 그 하는 순간 계약 깨지는 거야. 왜? 감정 싸움하거든요. 서로 내고 안 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네가 내니 내가 내니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골치 아픈 거지. 모르면 넘어가는데. 원래 모르면 매수는 올해까진 내가 내는 보다 그런 거고 매도는 이제부터 아니 매도는 올해까진 내가 내나 보라고요. 매수는 이제 내가 샀으니까 내가 내는 보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법조문은 안 그런 거지 실제로 알고 보면. 근데 요새 많이 알아요. 공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양쪽이. 근데 여러분 재산세 나와봤자 수도권 아님 이상은 1년에 얼마나 나와? 끼케야. 몇십만 안 나오죠. 근데 그거 싸우는 거지.
제가 중개업자 같으면 서로 싸우면 한 3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내가 내줘. 내 복비에다 까고. 차라리. 왜? 그래야 복비를 받지. 둘이 싸워서 깨져버리면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거 좋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근데 이건 뭘 해줘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공보상 소유자한테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6월 1일까지 누가 낸다고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게 그런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기 그 말이 141페이지 3번의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다. 그죠? 따라서 소유자가 개인, 법인, 거주자, 그리고 모두 납세 의무자인데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죠. 그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해놓고 미니 강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된 경우는 누구를? 양수인이 당연히 또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공유재산 지분권자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